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오를 지역을 미리 알 수 있냐, 참 신기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시장을 볼 때 다음에 자본이 몰릴 곳은 어딘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보는 거죠. 많은 수요자들이 지금 당장 오르는 부동산에 집중을 하는 반면 저는 오른쪽보다는 다음에 오를 지역을 먼저 찾는 스타일입니다. 최근에도 이 갈아타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수익적으로, 수익률로 집중해서 보자면 갈아타는 것보다 오를 부동산, 급등할 부동산을 찾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부동산들 중에 안 오른 부동산이 없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주택 말고도 상가, 지식산업센터, 건물 이르기까지 안 오른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 중에선 정말 많이 오른 부동산도 많이 있죠. 자, 이 과정들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아파트가 제일 선호하는 부동산 종목입니다. 여기에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대체 상품군을 찾고 혹은 규제 밖에 있는 비규제 지역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나왔을 때 이 지역을 피해서 자본들이 들어오겠구나 선택하고 그 중에 가장 우량한 지역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 종목, 모든 지역의 부동산이 다 오르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오를 부동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앞으로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지역은 어딘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겠습니다. 자, 2020년부터 제가 수도권 지역에 저가 부동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가성비 수요자들을 의식해서 수익률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상담할 때도 서울보단 수도권 쪽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결과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50에서 100% 정도는 다 상승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가 부동산의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 집중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자들도 이 저가 부동산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 보유세 증가라는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서 장기간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아파트를 혹은 부동산을 골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부동산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전세 급등장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자들도 같은 동일 금액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 다음 급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더 늦으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맨몸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저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면적 85제곱으로 봤을 때,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 국민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의 웬만한 지역은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에 있는 동일 면적의 저렴한 부동산을 찾게 되었고 20년 하반기와 21년 상반기에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실수요자들의 중요한 특성을 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가성비입니다. 자, 서울의 동일 면적 85제곱미터에 얻을 수 없자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수도권의 동일 면적 가격도 오르게 되면 다음은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 자, 이제 면적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자, 아직 덜 오른 부동산들, 소형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당분간은 이 소형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일제히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진 아파트가 수요 집중을 받으며 가격 상승이 될 것인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도 이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내 집 마련의 면적 기준,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에 대형, 소형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성비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저렴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진입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이 저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인기가 한창 많았었고, 지금 실수요자들도 이런 저렴한 아파트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수요들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교집합되는 지역에는 항상 높은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2021년 기준으로 서울 40제곱미터 이하의 이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아직 21년이 다 가지 않았죠. 예, 불과 이 몇 개월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제 경계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좀 더 싼 소형 면적의 인기가 몰리고 있다. 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40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지면은 초소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1, 2인 가구에 적합한 거죠. 60제곱미터 정도가 넘어가야 이제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특징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거래량은 늘었고요. 그리고 초과하는 면적들은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수요자들의 집중을 받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의 상황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저가 아파트면 저가 아파트일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자, 예전에는 저가 아파트들 보시게 되면 이제 몇 천씩 오르고, 고가 아파트는 이제 억씩 오르고, 요렇게 좀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몇 천만 원이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진행됐고요. 유동성 장이다 보니까 저가 아파트가 3억짜리가 갑자기 4억이 됩니다. 한 방에 그냥. 원래 과거 같았으면 이제 1,000만 원 단위나 뭐 2천만 원 단위 정도씩 한 템포씩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억 단위 이상으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이제 50% 100% 수익률이 나오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소형이 많은 게 대체 주택들인데, 이 저가 대체제인 빌라 그리고 뭐 아파텔 이런 것들도 거래가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록으로 봤을 때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앞선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빌라에 대한 기사는 뭐 하루하루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빌라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뭐 댓글이 빌라 얘기한다고 뭐 많이 달렸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집 하나 있어야 이 거주비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빌라라도 대지집은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하는 땅에 5평이든 10평이든 20평이든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진행되고 땅값은 올랐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요즘에는 정말 저가라는 말이 불과 뭐 3, 4년 전과 완전 딴판이 된 것 같아요. 저가의 단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10억을 기준으로 중저가를 나눴는데, 이제는 뭐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중저가를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최다 30평대는 서울은 뭐 15억으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평대는 뭐 10억, 뭐 12억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일단은 그 이면에는 이게 그냥 미친 듯이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이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재료인 땅, 지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용산의 웬만한 땅도 다 평당 5천 이상이에요, 주거지가.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7천, 8천 이 정도씩 하고, 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분양 원가, 주택의 원가 자체가 상승한 겁니다. 예, 신축에 대한.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땅값을 기준으로 기존의 구축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게 전세 급등이라는 거죠. 전세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갭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예, 뭐 투자 수요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매매나 또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해 드릴 주인공인데, 이제 오래된 구축들도, 예, 오래된 구축들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가 아파트를 찾자면 이제 소형 아파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40제곱미터 이하 원룸, 원거실 형태, 1.5룸 형태나 투룸 형태, 이런 소형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전 아파트 구축 같은 경우에는 원룸 원거실 형태가 많죠. 투룸까지로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억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뭐 3억 정도밖에 안 됐던 아파트가 이제 뭐 4억 중반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와 있고, 1년 만에 뭐 50%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한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아파트라고 쳤을 때는 서울에서는
6억 밑에 아파트는 면적을 불구하고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아파트의 평당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요즘 1, 2인 가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세 있죠. 이들이 이제 빌라나 아파트에 대한 인식도 과거의 그 이미지로 고정관념으로 남지 않고 새로운 주거지로 신축을 더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히 신축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수요에 편승해서 이러한 주택들도 계속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인구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갈지 모르겠지만 가구수는 2040년까지 앞으로 200만 가구 정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200만 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0만 채는 커녕 지금 당장도 공급이 문제죠. 자, 이처럼 이런 가구 증가의 이면을 살펴보면 1, 2인 가구가 비중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1, 2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찾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적은 특징을 살펴보면 면적보다 가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이고 저가 단지의 강세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다 비싸 있으니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자본이 몰릴 곳이 여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소형 저가 단지는 워낙 저가기 때문에 현재 시세 단위랑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시세 단위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계단, 3계단씩 올라가는 가격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익의 확장성이 높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의 규제들입니다. 규제들과 현상들. 자, 전세가 상승이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라도 저가 소형이라도 사지 않으면 진짜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죠, 지금. 그 높은 전세금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전세 대출까지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또 강화로 인해서 축소될 수 있고, 규제가 들어갈 수 있고,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늦기 전에 매수 수요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도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권에 있다. 얼마든지 전세대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 빌릴 수 있는 은행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대금리도 없애버리고,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가는 오르는데 대출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택할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돈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 조금 작더라도, 조금 오래됐더라도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출구가 그쪽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선택 권한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 답이 다 나온 겁니다. 다음에 자본이 몰릴 수 있는 시장은 어딜까? 그리고 조금 더 적게 자본을 들일 시장은 어딘가? 자, 앞으로 보세요. 전세대출도 강화나 축소 쪽으로 규제가 시작되면 결국 이 소형, 저가, 저가 단지가 이제 소형밖에 없으니까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본,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몰리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가격 상승은 미리 예견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실거주를 하시더라도 주목해야 될 단지들은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저가 단지가 모인 지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축이고, 그렇죠? 구축이고 또 면적이 좀 작은 이런 단지들. 그동안 이제 초소형 면적들은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다른 면적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소외된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 단지들 차례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소형 저가 단지들이 모인 지역들이 이제 오름세가 정말 볼만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단지들 주공 단지나 이런 소형 면적들 많이 모여 있는 쪽이 이제 노원이나 도봉구 일대, 그리고 강북구 일대, 또 강서구 일대, 은평구 일대,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일단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가격대를 보이면서 소형 면적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들을 대표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10평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을, 이런 단지들이 당분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도 다음 자본이 몰릴 곳은 어딜까, 몰릴 종목은 어딜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로 보시지 마시고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긴 싸움입니다. 이제는 규제 때문에 짧게 보시면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자,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또 블로그로 이동이 가능하시고 블로그에 이웃 신청하셔서 또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